안녕하세요. 소중한 우리 가족의 건강을 함께 고민하는 6070 먹고 걷고 채널입니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당신의 부엌, 당신의 식탁, 그리고 당신의 건강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오늘 아침을 떠올려 보세요. 식탁 위에 무엇이 있었나요? 따뜻한 밥과 국, 그리고 식사가 끝난 뒤 습관처럼 집어든 영양제 통들이 기억나시나요? 오메가3,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C, 아마 한 손 가득 쥐고 물과 함께 꿀꺽 삼키셨을지도 모릅니다. 이걸 먹으면 나는 더 건강해질 거야, 내 몸을 지키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한 번이라도 궁금해 본 적 있나요? 그 많은 알약들이 당신의 몸속에서 정말로 친구처럼 서로를 돕고 있을지 아니면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고 있을지 말입니다. 우리는 건강해지기 위해 돈을 쓰고 시간을 들여 영양제를 챙겨 먹습니다. 하지만 약사들이 입을 모아 말리는 최악의 조합을 당신이 매일 실천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그 비싼 영양제들이 몸에 흡수되기는커녕 서로 충돌해서 독소 찌꺼기만 남기고 그대로 배설되고 있다면요? 정말 충격적인 부분은 이거예요. 당신이 건강을 위해 한 행동이 오히려 당신의 간을 지치게 하고 콩팥을 힘들게 하며 몸속의 중요한 미네랄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 저는 아주 복잡한 화학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아주 간단하고 명쾌하게, 그리고 당장 오늘부터 고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60대건 70대건 심지어 80세가 넘으셨건 상관없습니다. 우리 몸은, 특히 우리의 근육과 세포는 올바른 재료만 넣어준다면 죽는 날까지 재생하고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만 잘 따라오신다면 당신의 몸은 어제보다 내일 더 활기차게 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당신의 영양제 통을 점검할 시간입니다.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로 이야기할 주제는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챙겨 드시는 것들입니다. 뼈 건강을 위한 칼슘, 눈 떨림과 근육 이완을 위한 마그네슘, 그리고 빈혈 예방을 위한 철분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뼈도 튼튼해야 하고 근육도 중요하고 피도 맑아야 하니까 한꺼번에 먹자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침 식후에 이 세 가지를 한 주먹에 털어 넣으시죠. 여기서 잠깐, 대부분의 노인들은 이걸 몰라요. 우리 몸의 소장에는 영양분을 흡수하는 미네랄 통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영양소가 몸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문은 아주 좁습니다. 한 번에 한 명씩만 들어갈 수 있는 회전문 같은 거죠. 그런데 칼슘, 마그네슘, 철분, 이 세 녀석은 생김새가 아주 비슷합니다. 전문 용어로 뒤가 양이온이라고 하는데 복잡한 건 잊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이 셋이 똑같은 문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당신이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꿀꺽 삼키면 뱃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서로 먼저 들어가겠다고 문 앞에서 멱살잡이를 시작합니다. 흡수 경쟁이 벌어지는 거죠. 보통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칼슘이 문을 차지해버립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마그네슘이나 철분은 어떻게 될까요? 문 밖에서 서성이다가 결국 흡수되지 못하고 변으로 배출됩니다. 비싼 돈 주고 산 마그네슘과 철분이 그냥 비싼 대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철분제를 열심히 먹었는데도 빈혈 수치가 안 오르는 분들 계시죠? 혹시 칼슘제와 같이 드시지 않았나요? 그게 원인일 수 있습니다. 충격적인 부분은 이거예요. 단순히 효과만 없는 게 아닙니다. 흡수되지 않은 미네랄들이 장 속에 남으면 변비를 유발하거나 위장을 자극해서 속 쓰림을 만들기도 합니다. 건강해지려고 먹었는데 배만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 경험 한 번이라도 궁금해 본 적 있나요? 왜 영양제만 먹으면 속이 불편한지 바로 이 전쟁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시간차 공격입니다. 칼슘은 식사 후에 위산이 나와야 흡수가 잘 되고 밤에 뼈를 만드는 작용이 활발해집니다. 그러니 칼슘은 저녁 식사 후에 드세요. 저녁에 먹는 칼슘은 숙면을 돕기도 합니다. 반대로 철분은 공복에 흡수가 가장 잘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혹은 식사 전 공복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속이 너무 쓰리다면 점심 식후로 옮기시되 칼슘과는 떼어 놓으세요. 마그네슘은 저녁에 칼슘과 같이 드셔도 되지만 흡수율을 최대로 높이고 싶다면 점심 식후에 따로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몸은 한 번에 모든 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순서를 정해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향긋한 모닝커피 한 잔 혹은 녹차 한 잔 하시나요? 그리고 그 커피와 함께 비타민을 드시지는 않나요? 물 대신 마시지 뭐 하면서요. 당신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건 영양제를 먹는 게 아니라 영양제를 변기에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커피와 홍차, 녹차에는 타닌이라는 성분과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이 타닌이라는 녀석은 자석 같은 성질이 있어요. 당신이 먹은 비타민, 특히 철분이나 칼슘 같은 미네랄을 쩍 하고 달라붙어서 거대한 덩어리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덩어리는 너무 커서 우리 몸의 흡수문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대로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연구에 따르면 커피와 함께 철분제를 먹으면 흡수율이 무려 50%에서 80%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10만 원어치 약을 사서 8만 원어치는 버리는 셈입니다. 그리고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죠. 화장실을 자주 가게 만듭니다. 수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B나 C는 몸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은데 카페인이 소변을 자꾸 만들어서 이 비타민들이 몸속에서 일할 시간도 주지 않고 강제로 배출시켜 버립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습관을 아주 조금만 바꾸세요. 영양제는 반드시 미지근한 맹물과 함께 드세요. 커피나 차를 너무 사랑하신다면 영양제를 드시고 나서 최소한 2시간이 지난 뒤에 드세요. 2시간이면 영양제가 위장을 통과해서 흡수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당신의 근육과 뼈는 60세, 70세, 80세에도 여전히 영양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양분을 커피라는 도둑이 중간에서 가로채게 두지 마세요. 물 한 잔의 변화가 당신의 몸을 살립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건강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종합 비타민 하나만 드시지 않죠. 거기에 비타민 A, 비타민 D 혹은 고용량 항산화제를 추가로 드시기도 합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노인들은 이걸 몰라요. 비타민에도 서로 밀어내는 관계가 있고 과하면 독이 되는 관계가 있다는 것을요. 특히 지용성 비타민인 A, D, E, K를 조심해야 합니다. 이들은 기름에 녹는 비타민이라서 몸 밖으로 잘 배출되지 않고 간이나 지방 조직에 쌓입니다. 예를 들어 종합 비타민에 이미 비타민 A가 충분히 들어있는데 눈에 좋다고 루테인이나 비타민 A 단일 제제를 또 추가해서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비타민 A가 몸에 너무 많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뼈를 약하게 만들고 고관절, 골절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뼈 튼튼하라고 먹은 영양제가 뼈를 깎아먹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또한 지나친 비타민 A는 간에 독성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흡연자분들의 경우 고용량 비타민 A가 폐암 위험을 높인다는 충격적인 보고도 있었죠. 또 하나, 비타민 C와 셀레늄 같은 항산화제 이야기입니다. 둘 다 몸의 노화를 막아주는 아주 좋은 성분이죠. 하지만 이 둘을 동시에 섞어 먹으면 셀레늄의 흡수가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충격적인 부분은 이거예요. 당신은 몸에 좋다는 걸 다 챙겨 먹었을 뿐인데 그게 과잉증이 되어 당신을 공격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드리는 조언은 이렇습니다. 영양제 병의 뒷면을 보세요. 성분표를 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내가 먹는 종합 비타민의 비타민 A가 하루 권장량의 100%가 들어있다면 굳이 다른 영양제에서 비타민 A를 또 찾지 마세요. 당신의 몸은 80세가 되어도 여전히 스마트합니다.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기적 같은 일을 해냅니다. 하지만 필요 이상의 과잉 공급은 몸을 쓰레기 처리장으로 만들 뿐입니다. 더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당히 균형 있게 먹는 게 핵심입니다. 이제 주제를 조금 바꿔서 병원 처방약과 영양제의 관계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고혈압약, 당뇨약, 아스피린 같은 혈전 용해제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병원에서 피를 맑게 하기 위해 아스피린을 드세요. 혹은 와파린을 처방해 드립니다라는 말을 들으셨나요? 그런데 동시에 혈액순환에 좋다니까 오메가3도 먹고 은행잎 추출물도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셨나요? 제발 멈추셔야 합니다. 아스피린과 와파린은 피를 굳지 않게 묽게 만드는 약입니다. 그런데 오메가3, 은행잎 추출물, 비타민 E, 이 영양제들도 피를 묽게 만드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한꺼번에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너무 묽어집니다. 그냥 묽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작은 상처에도 피가 멈추지 않는 지혈 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몸 안에서의 출혈, 즉 위장 출혈이나 뇌 출혈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멍이 유난히 잘 든다거나 양치할 때 잇몸에서 피가 나서 멈추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당신이 먹는 조합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한 번이라도 궁금해 본 적 있나요? 왜 의사 선생님이 수술 전에 드시는 영양제 다 끊으세요? 라고 하는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당신이 혈전 용해제나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오메가3나 은행잎 추출물을 추가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남들이 좋다니까 라는 이유로 당신의 생명을 담보로 도박을 하지 마세요. 건강은 균형입니다. 피는 흘러야 하지만 필요할 땐 굳어야 합니다. 그 균형을 영양제 남용으로 깨뜨리지 마세요.
감기나 염증 때문에 병원에서 항생제를 처방받아 드실 때가 있죠. 그리고 장 건강을 위해 매일 프로바이오틱스를 드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항생제와 유산균을 동시에 꿀꺽 삼키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건 정말 슬픈 일입니다. 항생제는 말 그대로 균을 죽이는 약입니다. 나쁜 세균만 죽이면 좋겠지만 항생제는 눈이 없습니다. 몸에 들어오면 나쁜 균이든 당신이 비싼 돈 주고 산 유익한 유산균이든 닥치는 대로 다 죽여버립니다. 항생제와 유산균을 같이 먹는 건 전쟁터에 병사를 보내놓고 바로 뒤에서 폭탄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유산균은 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사멸합니다. 아무 효과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시간만 지키시면 됩니다. 항생제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휩쓸고 지나갈 시간을 주세요. 보통 항생제를 드시고 나서 최소 2시간에서 4시간 뒤에 유산균을 드세요. 항생제가 세균들을 청소하고 약해졌을 때 그때 유산균이라는 지원군을 투입해서 장내 환경을 복구하는 겁니다. 이 순서만 지켜도 당신의 장은 훨씬 편안해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지만 중요한 하나를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변비 때문에 차전자피나 식이섬유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식이섬유는 장 청소부입니다. 나쁜 찌꺼기를 흡착해서 배출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청소부가 너무 부지런해서 영양소까지 다 쓸어 담는다는 겁니다. 식사 직후 혹은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먹은 직후에 고용량 식이섬유를 드시면 그 영양분들이 식이섬유 그물에 걸려 몸에 흡수되지 않고 변으로 나가버립니다. 식이섬유는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영양제와는 시간을 두세요. 영양제가 흡수될 시간을 충분히 주고 공복이나 식사 사이에 식이섬유를 드시는 게 현명합니다. 자, 긴 이야기를 달려왔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혹시 아이고 내가 여태껏 헛돈 썼구나 하고 자책하고 계신가요? 그러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것이 다행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당신의 몸이 가진 놀라운 회복력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당신의 근육은 60세, 70세, 80세 이상에서도 여전히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올바른 방법으로 영양소를 넣어주기만 한다면 오늘 저녁부터 당장 당신의 세포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엉켜있던 교통정리가 끝나고 칼슘은 뼈로 가고 비타민은 활력이 되고 마그네슘은 당신의 단잠을 지켜줄 겁니다. 이제 영상을 끄고 나면 부엌으로 가세요. 그리고 영양제 통들을 나란히 세워두고 분류해 보세요. 이건 아침 공복, 이건 점심 식후, 이건 저녁 식후. 필요하다면 네임펜으로 뚜껑에 크게 적어두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의 10년 뒤 건강을 결정합니다. 건강은 단순히 약을 많이 먹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몸이 일하기 편하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그러니 당신의 몸에 들어가는 것들도 소중하게 다뤄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의 작은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현명하게 드시고 더 활기차게 움직이세요. 당신의 전성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이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